예,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상업부동산, 커머셜 부동산 쪽의 전문가이신 안드라스 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지금 관심 가질 만한 뉴스가 하나 터졌는데요. 테이퍼링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시작은 될 건데 다만 언제 시작할 것이냐 이 정도 이야기 시점을 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제롬 파웰 의장이 직접 그런 정확하게 언제 시작할 거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시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CNBC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기를 테이퍼링이 이제 조만간에 시작이 될 것인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느낄 때쯤이 되면 이미 업종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보도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것이 한 11월쯤 시작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윤 대표님은 현장에서 지금 뛰시는 분이니까 과연 커머셜 부동산 업계에서 이 테이퍼링의 영향이 어떻게 좀 뭐 아프게 올지 아니면 뭐 괜찮은 건지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저번에 제가 좀 경제적인 전망에 대해서 좀 통계를 근거로 해서 조금 밝은 쪽으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상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경제가 그만큼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부양책을 통한 지금 현재 코비드 기간 동안에 돈을 푼 일단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돈을 걷어들이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의 시작점이 바로 테이퍼링이 아닌가. 그렇죠. 예, 이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테이퍼링이 제가 얘기했던 우리 커머셜 투자에서 바라봤던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네. 통계는 많은 통계를 할 수가 있고 전문가들이 많은 예측은 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아무래도 신빙성 있는 것이 페더럴 리저브에서 발표하는 그런 것이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 생각에는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이라면 이제 앞으로 시중에서의 돈이 걷어들어지는, 한마디로 달러가 조금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네.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분은 아마 주식 투자자들이 아닌가. 그렇겠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네. 이제 커머셜 부동산 쪽으로는 투자의 목적에 따르면 사실상 매우 밝다고 봐야죠. 네.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매우 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커머셜 부동산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런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 테이퍼링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갈 거다라는 전조 신호로 저희가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모기지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모기지가 올라간다라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머셜 부동산에는 정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간단하게 우리가 볼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1%라도 인트레스트가 쌀 때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똑같은 2 밀리언 달러나 3 밀리언 달러의 물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지금 현재 마켓의 상황으로 본다면 어커펀시를 안 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매우 지금 현재의 그런 물건들은 리스크가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자율이 싸서 조금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물건 자체가 코로나 이전에 어떤 그런 퀄리티 있는 물건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작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이자율이 낮게 되었는가? 아무래도 그 매매 자체가 이전처럼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매매 자체를 자극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매매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았다면 앞으로는 굳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경제 자체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은 자동적으로 핫해질 거라는 그런 안정감 있는
그런 전망 때문에 인트레스트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긴 뭐 지금 시장에 너무나 많은 돈이 풀려져 있다 보니까 은행 이자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네. 경우들도 좀 많이 보고는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제 이 테이퍼링 이야기할 때 가장 또 함께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델타 변종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일종의 그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봉쇄령이 떨어지면서 이 베이컨시가 상당히 많이 생겼던, 공실률이 높아졌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도 그로 인해서 좀 침체기를 걷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던 것이었는데, 델타 변종이 확산되고 있는 것, 이것이 과연 테이퍼링과는 또 별개로 상업용 부동산에 계속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재밌는 부분이 이 델타 변종. 네. 델타 변종 이전에 일단 코로나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네. 이것이 어떤 특정한 비즈니스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커머셜 부동산으로 보면 지금 온라인 세일 자체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뭐 네. 20% 이상 지금 현재 인크리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록적인 레코드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네. 뭐냐면 웨어하우스도 이제 테넌트들이 있겠죠. 네. 여러 가지의 세입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occupancy, 그러니까 얼마만큼 차 있느냐, 이것이 occupancy rate 자체가 매우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꽉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warehouse, e-commerce의 영향으로 인해서 매우 잘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모텔이나 호텔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움직임의 변화 때문에 델타 변종이라든지 이런 소식에 의해서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는 비즈니스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오피스 같은 경우도 이 쿠시맨 웨이크필드에서 얼마 전에 예상을 내놓았습니다만은 네. 2022년도쯤으로 갈 때는 일단 오피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큰 빌딩에 있는 몇백 개의 테넌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들이 사실상 이제 백투 비즈니스로 해서 매우 밝은 occupancy rate를 다시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테이퍼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테이퍼링이 언제 바뀔 것인가, 이런 추측은 매우 난무하죠. 그래서 준비를 하라. 그러나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 델타 변종으로 인해서 그 테이퍼링이 곧 시작된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전문가들도 이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테이퍼링의 시기와 델타 변종의 확산 문제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맞물려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FDA에서 파이자 백신을 공식으로 이제 정식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네네네. 뭐 인터넷상에서는 말들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16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공식 승인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민간 기업들이 회사 내에서 백신을 의무화하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그런 것으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출근을 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이죠. 네네. 고용 시장을 더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를 놓고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 그냥 생각해 볼 때에. 근데 실제로 어떤가요? 백신 의무화와 이 상업 부동산과의 관계?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죠. 네. 자, 제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IT 디파트먼트에 일을 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컴퍼니에서 이제는 나와서 일을 해라. 네. 그래서 그 오피스로 가서 매일매일 예전처럼 코로나 이전의 시대처럼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저는 부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출근을 함으로써 일단 점심은 먹어야겠죠. 네. 점심을 먹다 보면 또 레스토랑 비즈니스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아, 네. 네. 그리고 또 출근을 함으로써 어떤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살아나면 아무래도 모텔, 호텔 비즈니스가 또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제가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한다. 집에서 있는 것보다도 나갔다라는 것은 거의 스트릿몰이나 이런 데 가서 쇼핑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데도 조금씩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측면을 보고 결정을 할 수 없지만 네. 중요한 것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많은 것이 연관되어 가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오피스 빌딩이 앞으로 지금 현재 이전과는 다르게 고용률도 많이 창출되어 가고 있는 이런 좋은 흐름에 놓여 있지만 커머셜 부동산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가 굳이 연관되어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가 삶으로서 모든 것이 연관되어 살아나는 어떤 그런 팩트가 생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백신 의무화 정책이 퍼져나가는 것이 지금 부동산 경기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백신 의무화를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전망은 그럼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현재로서는 좀 미래가 아직도 밝은 편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계신 거네요. 저는 매우 밝은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몸으로 실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리스크 때문에 현금이 많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은행에 내 현금을 쌓아놓기는 정말 너무 아깝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매우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매물 자체가 좋은 매물, 특별히 제가 추천할 만한 좋은 매물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만나서 그것을 나누고 하는 동안에 사실상 언더 컨트랙이 되어가는 이 지금 커머셜 부동산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리스크라는 팩트 때문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더블 체크, 이 물건에 대한 확실성을 원하는 부분이 더욱더 더해졌기 때문에 물건을 고르는 것이 쉽지가 않죠. 네. 그만한 물건 자체가 일단 많이 부족한 쇼리지 현상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알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사실상 수익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 제가 그때 캡 레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사실상 이 캡 레이트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마켓에서는 약간의 수익성의 하향 조절이 조금은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률을 좀 낮춰라.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상황이란 말씀이신데 이거 안 좋은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절대 안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도 분명히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 그러나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타겟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이런 앞으로 제2의 코비드라는 것을 염려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100%의 어떤 확실한 물건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찾는다면 그만큼 이전과는 다른 수익률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불확실성의 문제들이 여러 면에서 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역시 부동산도 예외는 될 수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업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분명히 밝은 미래가 지금 보이고 있다. 특히 테이퍼링 소식이라든가 또 이 백신 의무화 소식 같은 것들은 커머셜 부동산의 전망을 좀 밝게 보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들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오늘 인터뷰는 그런 것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 주신 안드라스 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